자본 없는 자본주의 발표를 맡은 박지선입니다. 저는 이 진정성이 어떻게 자본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영화는 다 보셨어요? 두 영화 다? 네, 저는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 이 두 영화를 봤는데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두 주인공이 이제 자기만의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창업을 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자본이 없이 이제 창업을 한 이제 학생된 초로 두 번의 창업을 경험한 이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형 자산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이제 포레스트 특성에 대입해서 어떤 전략을 쓰면 좋았을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책과 영화를 봤더니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발표는 이제 브랜더의 관점에서 본 자본 없는 자본주의와 또 이제 영화 아메리칸 셰프와 제리 맥가이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주인공들의 진정성과 열정이 어떻게 자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제리 맥가이어 아까 이제 마지막에 성진님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리 맥가이어가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4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지배 자본의 변화를 쭉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토지나 뭐 공장, 기계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의 보이는 자본들에서 이제 19세기 말부터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시장의 생산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그런 금융자본주의 형태로 전환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형의 지식이나 신뢰자본과 같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본 없는 자본주의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말장난 같다는 생각,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 없는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 자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그 문구예요. 이제 이거는 저를 이제 브랜더의 길로 이끌었던 글귀인데요. 브랜드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고, 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브랜드 전문 이제 서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걸 보고 너무 멋있다, 난 브랜더가 돼야지 하면서 이제 브랜더의 길로 오게 되었는데, 이 문구를 꺼낸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브랜드의 시작이 어떤 철학, 진정성에서 비롯한 철학이고, 그 브랜드가 약속한 가치들을 꾸준히 지켜 나갈 때 그 진정성으로부터 브랜드가 완성된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무형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R&D 같은 그런 이제 과학적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무형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업화할 때 그게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상호 간의 신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저는 그 신용을 담보해주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이 무형자산이 대두되는 시기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서 홍진님 발표에서 무형자본의 특성으로 인해서 기업 간의 이제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이제 했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간이나 장소 같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더 큰 확장성과 시너지를 창출해서 시장을 독과점하게 될 텐데요. 뭐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근데 그런 큰 기업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먹을 거라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기업을 두려워하거나 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큰 회사가 생기는 만큼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취향이나 다양한 가치관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브랜드들 또한 많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어떻게 자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여러분이 이제 한 발짝은 더 다가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국어 사전에 진정성이라고 끝까지 나온 게 없어서 진정을 찾았을 때 거짓 없이 참으로라는 뜻이었고, 거기에 이제 어미 성이 붙은 거겠죠. 그리고 경영학적으로는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길모어와 조지프 파인 2세가 쓴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조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고유한 형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기업이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낄 때 생겨나는 게 이제 진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주인공의 진정성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통합적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도표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은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인 미션을 이제 외부의 고객과 또 내부의 고객인 직원과 계속 소통하고 인식시키는 그런 전 과정인데요. 이제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그 맨 밑에 있는 이제 브랜드 미션이죠. 그리고 브랜드가 표방하는 가치, 그리고 그걸 함축한 브랜드 에센스를 일관성 있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고객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내부로는 이제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계속 같을 때 이런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을 할 때는 사실은 가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시간이 걸리고 그 가치를 또 고객이 알아주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되게 시간과 노력과 또 그걸 들이고 인내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칸 셰프에서 이 장면 다들 기억하세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이제 푸드트럭 정비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기로 하고서 이제 첫 번째 요리를 하던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셰프의 이제 아들이 탄 샌드위치를 그냥 사람들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돈도 안 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이 이제 아들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을 내부 고객이자 아들이 이제 같이 일을 했으니까 내부 고객인 아들한테 이제 잘 주지시켜준 장면이고, 또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칼이 요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메리칸 셰프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들이 조그만 꼬맹이가 엄청 마케팅 팀장의 역할을 잘 해내죠. 그래서 트위터랑 바인을 활용해서 이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멋지게 해내는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칼이 진짜 사랑하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매일매일 생중계가 됐던 게 이제 이 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제 좋은 도구로서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되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칼이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되게 재난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램지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막 나 상처받았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막 그 며칠 동안 인터넷을 되게 뜨겁게 달구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칼이 그 뒤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푸드트럭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리를 판매했던 것들이 더 이제 이슈가 됐고, 또 저는 이렇게 화내는 이 장면조차도 칼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성이라는 게 사실 전략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진정성의 정의를 살펴볼 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들의 정의를 인용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쓴 책이 진정성의 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뭐 기사 같은 것도 있고 뭐 책도 구해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진정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한다고 진정성이 아니라 그걸 증명해내는데 시간의 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진정성을 많이 활용을 했더라도 그게 그 브랜드가 약속한 가치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다면 저는 그 브랜드는 정말 진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포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제리 맥과이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그 후에쓰는 확장성, 이제 혁신은 되게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매몰성,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다른 혁신과 어우러져서 상승되는 그런 시너지, 그리고 그 효과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스피일오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제리 맥과이어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리 맥과이어가 아까 이제 그 질문 중에 제리 맥과이어가 관리할 수 있는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선수의 한계가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확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단 제리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되게 잘 썼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방식들을 잘 매뉴얼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소속된 에이전트들의 사내 교육을 되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늘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브랜드를 강화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성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어떤 상황에서 이게 매물성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그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리가 만약에 자기의 이제 신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같이 선수를 이제 챙기는 걸로 이제 그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자기의 신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 회사가,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는 자기네 브랜드의 그 약속들을 깨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본인 자체가 굉장히 그 자기가 말한 가치와 신념대로 살아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게 되게 리스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소속된 에이전트들 유출을 막기 위한 이제 직원들 잘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사내 교육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다른 무형자산과 결합해서 어떻게 더 시너지를 만들까라고 했을 때 이게 감동적인 기업의 이야기를 잘 콘텐츠화해서 이제 널리 알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제 뭐 매니지먼트와 뭐 이제 선수 뭐 혹은 연예인들 간의 이제 관계들이 잘 나온 그런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 콘텐츠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리 맥과이어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등장하는 에이전시들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 진정성 있는 선수 관리로 브랜드 평판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 기업이라는 거는 숙명적으로 계속 커지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다른 에이전시들이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구는 제리 맥과이어에서 라드가 했던 대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되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여기 모였지만 사실 비즈니스 아이템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박지선이랑 휴먼 브랜드는 사실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뭐 제 물리적 삶이 끝난 뒤에도 세상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자기만의 진정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신념들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그런 일로이의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신만의 빛을 찾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